아시안컵에서의 맹활약으로 이강인을 향한 찬사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번엔 프랑스 매체에서의 보도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PSG의 히트작이라며 치켜세우는 프랑스 매체의 보도에 대한 내용부터 다양한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번 이적은 잭팟이다. PSG가 이강인을 영입해 대박을 터뜨렸다고 프랑스 언론이 극찬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텐스포르트는 이강인은 널리 알려진 선수는 아니었지만 정말 히트작이었다라고 높이 평가하며 화제입니다. 이강인은 2022년도 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 강등권 수준의 마요르카를 9위로 끌어올렸습니다. 2021년도 시즌 16위였던 마요르카는 이강인을 앞세워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이강인이 떠난 이번 시즌은 18라운드 현재 다시 14위로 떨어졌습니다. 이강인은 잠재력을 인정받아 향후 유럽을 대표할 유망주로 거론되긴 했으나 널리 이름을 떨친 수준까지는 아니었습니다. PSG가 마요르카에 지불한 이적료도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르텐스포르트는 PSG는 여름 이적 시장 동안 매우 활발하게 움직였다. 꽤 큰 돈을 썼지만 이강인은 단돈 2천만 유로 약 287억 원에 영입됐다. PSG의 새 감독 루이스 엘리케 체제에서 이강인은 결코 잘 알려진 선수가 아니었다. 이 이적은 정말 히트작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강인은 개막 직후 다소 고전했는데요. 부상도 겹치며 힘든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10월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차지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A매치, 프랑스 리그, 챔피언스 리그에서 연달아 골을 터뜨렸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좌우 윙포워드 및 미드필더로 여러 포지션에 기용해 활용도를 극대화했습니다. 르텐스포르트는 루이스 캄포스 단장이 스페인으로 직접 날아가 이강인을 잡았다. 이강인은 앞으로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로 유명해졌다. PSG는 이강인과 함께 도박을 했다. 지금까지는 모든 면에서 성공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마케팅 측면에서도 성과가 뚜렷한데요. 르텐스포르트는 경기 내적인 측면을 넘어 이강인은 상업적으로도 진정 히트를 쳤다. 이강인의 이름이 새겨진 셔츠가 판매량이 급증했다. PSG 관계자에 따르면 세계적인 유니폼 판매량은 킬리안 음바페와 동등한 수준이라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여기에 이강인이 PSG의 최고 히트작이라는 보도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거한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은 그야말로 복덩이입니다. 이강인은 올 시즌을 앞두고 스페인 마요르카를 떠나 PSG로 이적했습니다. 이적료는 2,200만 유로 320억 원이었습니다. PSG는 지난 2017년 바르셀로나에 네이마르를 영입하면서 세계 최고 이적료인 2억 2,200만 유로 약 3,235억 원을 지불한 구단입니다. 선수 이적료에 거금을 쓰는 PSG 입장에서는 큰 이적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역대급입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슈퍼스타 리오넬 메시와 네이마르가 떠났습니다. 이들이 떠난 건 PSG의 경기력적인 이탈과 함께 마케팅 수익적인 손해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고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선수들입니다. 티켓, 유니폼 판매 등 마케팅적 부분에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한 선수들입니다. 이 둘이 동시에 떠났습니다. PSG의 마케팅 수익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큰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수입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강인인데요. 이강인의 마케팅적인 효과가 메시와 네이마르 이탈에 대한 손실을 거의 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프랑스의 르텐스포르트는 PSG가 메시, 네이마르보다 더 나은 선수를 찾았다. 지난 여름 PSG는 스타로서의 위상과 마케팅 측면에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메시와 네이마르를 내보냈다. 이후 2,200만 유로의 이강인을 영입하면서 PSG는 매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또 메시, 네이마르 이탈로 인한 수익적인 손실도 거의 보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이강인이 PSG에 합류한 이후 메시와 네이마르를 마케팅 차원에 있게 만들었다. 관건은 이강인이 메시와 네이마르가 그랬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이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 RMC의 다니엘 리올로 기자 역시 이강인은 PSG의 히트작이다. 메시와 네이마르가 떠나면서 불가피했던 사업적 손실이 이강인이 보상을 했다. PSG는 메시와 네이마르의 이상적인 대체자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음바페와 호흡하면서 더욱 성장하고 역대급 재능을 지닌 이강인 선수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정말 메시, 네이마르급의 엄청난 선수가 될 수도 있겠죠? PSG 토크라는 찐팬들 커뮤니티에서 한팬은 덴벨레도 살아났고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강인은 A부터 Z까지 완벽한 모습이었다. 에머리는 차후 최고의 미드필더가 될 것 같다. 등의 의견을 올리며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 최고 공신력 레퀴프에서는 하키미와 이강인 선수에게 이날 평점 최고점을 공동으로 수여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하키미가 8점으로 최고점을 받았고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는 정말 이례적인 극찬을 쏟아냈는데요. 매체는 와 이 얼마나 맛있는 왼발이야. 공을 갖고 있을 때 늘 옳은 판단을 내리는 이강인이 전반 10분 탑코너로 꽂아 넣었다. 대한민국 선수는 이날 47개의 패스를 시도해 단 한 개도 실수하지 않았다. 심지어 쉬운 패스만 시도한 게 아닌데도 말이야. 세트피스에도 능하기 때문에 팀에서 빼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극찬했습니다.
이어 엘리케 감독도 평가했는데요. 이강인 무키엘레를 택한 선발 라인업은 완벽했다. 밸런스 있는 팀, 무실점 경기, 밀란 원정을 4일 앞두고 효율적인 로테이션을 가동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날 경기 후 메인 기사에 이강인 특집 코너까지 발행한 레퀴프인데요. 이강인 선수에 대해 아주 멋진 골의 작가인 대한민국 선수는 팀에 끊임없이 영감을 불어넣으며 완벽한 퍼포먼스의 작가가 됐다며 극찬했습니다. 아트사커의 나라, 지단의 나라이기 때문일까요? 이강인 선수의 창의성에 매료되어 엄청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어라고 지칭하지 않고 작가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어 매체는 이강인이 올 시즌 초 파리 생제르맹에 부족했던 바로 그 창의적인 선수가 아닐까. 22세의 대한민국 선수는 올 시즌 5번째 선발 출전한 경기에서 엘리케 감독의 기대를 충족시켰다. 오른쪽 측면에서 덴벨레와 하키미가 불붙인 찬스를 왼쪽에서 아주 멋지게 마무리한 PSG 입단 후 두 번째 골도 훌륭했지만 나머지는 더 인상적이었다. 루이스 캄포스 단장이 영입한 전 마요르카 공격형 미드필더가 보여주는 모습은 PSG 스쿼드에서는 보기 드문 요소를 갖고 있다.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기술적으로 효과적인 연계를 책임지며 전진성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에 능하다고 호평했습니다. 이어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을 향해 결정력이 좋고 경기 출전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이런 유형의 선수에게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고 발언했던 점도 부각했습니다. 또한 왼쪽에서 강력한 드리블을 시도하면서도 특유의 창의성을 잃지 않았다. 다양한 구질의 패스를 시도하는데 100% 성공률을 기록했다. 음바페와의 호흡은 좀 더 발전의 여지가 있으나 지난 주말 브레스트전에서 음바페에게 뽑아준 아웃사이드 킥과 몽펠리에전에서 오늘 보여준 몇 장면은 아주 좋았다. 완전히 다른 템포와 압박이 가해질 챔스에서 자신의 기량을 입증해야 할 일이 남아있지만 이미 경기장 안팎에서 아주 중요한 선수이다.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압박이 가능하고 어떻게 팀에 도움이 되어야 할지 아는 선수이다. 여기에 지난 여름 파리 생제르맹 이적 오피셜이 뜨기 전 이강인의 에이전트가 맨시티와 협상 테이블을 가졌다는 것이 전해지며 화제인데요. 박문성 해설위원의 유튜브 채널에서 축구 전문 기자들과 함께 한 이야기를 통해 밝혀졌었습니다. 당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파리 생제르맹이 가장 유력한 최종 협상 후보 구단이었고 그전에는 프리미어리그 구단과 협상을 했었다고 전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구단 내부 기자들에게 들었던 정보로는 이강인의 에이전트가 이전에 SNS를 통해 프리미어리그 각 구단에 방문했던 것이 사실이고 브라이튼, 아스톤빌라, 맨시티와 협상을 벌인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맨시티는 중원의 미래로 이강인을 점찍고 협상 테이블을 연 것이나 바로 즉시 전력감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입 후 구단 그룹에 있는 스페인팀 지로나로 임대 보내는 것을 제안하였다고 하여 협상 명단에서 배제되었다고 합니다. 마요르카에서 지로나로 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었는데요. 맨시티였으나 지로나로 임대를 보낼 예정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맨시티의 도박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